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일주일 만에 회복한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직도 목소리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국민평형을 20평, 24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국민평형이 30평대로 바뀌었죠. 국민평형을 3억대에 살 수 있으면서 핵심 업무지구인 판교나 강남으로 출퇴근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 거기에 또 역세권인 그런 아파트 있을까요? 에이, 무슨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면에서 그리고 미래 가치 면에서 유의미한 지역 한 곳을 알아볼 텐데요. 주거지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강선 곤지암역입니다. 자,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을 검색했고요. 이렇게 지도 넓게 해서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이 곤지암읍이죠. 이곳이 어디인지 감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핵심지와의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넓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가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서울 동부권을 쭉 가로질러 내려가는 게 성남시죠. 분당 판교가 이쪽이고, 그 우측에 경기도 광주시 있고, 광주시 안에 곤지암읍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칠하고 있는 이쪽이 곤지암이에요. 대략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곤지암역 있는 데서부터 판교까지 보면은 직선거리가 한 21km 정도? 그러면 이번엔 곤지암역 있는 데에서 강남까지 가볼까요? 강남역 있는 쪽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직선거리 31km 정도가 나오네요. 거리상으로는 꽤나 되는데 이게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곤지암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골프장이 굉장히 많죠. 이스트밸리, 큐로, 남촌, 중부, 위성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것이 곤지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경강선 곤지암역 있는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도 한두 개 보이고,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 곤지암 톨게이트 주변으로 이쪽에 또 주거단지나 상업시설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이 곤지암 전체 크기를 가늠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곤지암역과 톨게이트 주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게 몇만 평인지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이렇게 측정해봤자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여의도랑 곤지암 역세권 주변이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죠. 이 섬이 대략 100만 평 정도 되는데 국회의사당, 현대백화점, 63빌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섬의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 100만 평 여의도 섬이랑 크기 비교를 하면 대략적인 크기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섬이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짠! 고구마죠? 이렇게 올려놔보면 크기가 똑같죠? 100만 평 여의도 섬 고구마를 경강선 곤지암역 앞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슝! 슝! 가져왔어요. 곤지암역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톨게이트 주변에 있는 기존 시가지들 크기를 보면 한 이 정도 되죠. 여의도 고구마를 약간 우측으로 틀어서 그대로 곤지암역 주변에 갖다 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곤지암역과 톨게이트 기존 시가지 크기랑 여의도랑 이렇게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곤지암 역세권 주변 기존 시가지들 크기는 서울 여의도랑 비슷한 정도다. 이 정도로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괜찮았나요? 자,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자, 곤지암 현재 지하철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강선이 지나가요. 자, 경강선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 지도를 넓게 해놓고 대략적으로 경강선 설명을 드려보면, 이 서쪽 월고 쪽에서 좌우로 쭉 가로질러서 곤지암 쪽 통과해서 강릉까지 쭉 갑니다. 이게 경강선이에요. 일단 월곶에서 이 판교까지 이 구간은 월판선 많이 들어보셨죠? 또 판교에서 이 여주까지 성남 여주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여주 원주선, 서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원주 강릉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2016년에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해서 그냥 경강선으로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인천 월곶 쪽부터 강릉까지
경강선이에요. 그게 오늘 설명드리는 곤지암역에 서는 겁니다. 지하철 노선도 한번 볼게요. 경강선 곤지암역 출발해서 판교까지는 소요시간 21분 정도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출퇴근이 가능한 것이 곤지암역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곤지암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한번 볼게요.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한번 환승을 해야 되고 소요시간 40분입니다. 뭐 출퇴근 못할 시간은 아닌데 약간 거리감이 좀 있어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강남 접근성이 GTX나 위례 3동선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좋아질 예정이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GTX-A 성남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강선과 환승이 되는 역이죠. 곤지암역에서는 이렇게 성남까지 와서 GTX-A를 타고 한정거장 가면은 강남 수서역, 한정거장 더 가면은 삼성역, 그대로 쭉 가면은 서울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곤지암 성남 구간 한 20분 와서 두정거장 타고 가면은 강남 삼성까지 가요. 이렇게 되면 곤지암 삼성까지 한 30분 안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직주근접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가 막 이렇게 S자 코스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아실 사이트에서 GTX-A 노선 한번 보면 이쪽에 곤지암 IC 보이죠? 경강선 타고 와서 성남에서 환승해서 수서, 삼성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쭉쭉 펴진 구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GTX-A 노선은 한 2년 안쪽으로 개통 예정이 있는데 삼성역 개통은 몇 년 더 걸릴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성남역의 호재를 받는 곳이 이 곤지암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위례 신사선과 곤지암이 연관이 또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강남 핵심지를 다 통과하죠. 신사, 을지병원, 도산공원, 청담, 봉은사, 삼성, 하겨울 쭉쭉 해서 위례 중앙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27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조만간 착공을 할 것 같아요. 강남 핵심지를 통과하는 위례 신사선이 위례에서 멈추지 않고 경강선 3동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 위례 3동선이라고 나오죠. 강남 핵심지를 통과해서 위례로 온 위례 신사선, 위례에서 끝나지 않고 3동까지 연결되는 위례 3동선, 경강선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곤지암이 여기 있죠. 3동역이 중요하겠네요. 지하철 노선도에서 한번 다시 보면 곤지암에서 하나, 둘, 세정거장 3동으로 가서 위례 쪽으로 가서 이게 그대로 강남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니까 엄청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지도에서 확인을 하셨죠? 이 GTX-A와 위례 3동선 이 두 가지가 서울 강남권과 곤지암을 연결해주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A는 얼마 안 남았고 위례 신사선과 위례 3동선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곤지암의 호재는 이 곤지암역 앞에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곤지암역이 있고 이 앞쪽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정 메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써있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역 바로 앞쪽으로는 상업용지도 있고요. 복합시설용지는 곤지암역 환승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 바로 앞쪽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쪽은 아이파크 분양 예정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다른 어떤 건설회사가 또 분양을 할지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 왔다 갔다 이 정도로 초역세권이에요. 좌측으로는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 발표한 지는 좀 됐는데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연도 오래되고 좀 지지부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입지가 좋고 면적이 1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으로 환산해보면 제가 바로 어플로 계산해 볼게요. 175161 제곱미터 52,986평 정도 되는 꽤나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이에요. 곤지암역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초역세권 아파트 부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곤지암 수세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는 거고 스타벅스 입점 개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거주인구, 유동인구, 일자리의 개수를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곤지암 역 주변에는 없고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톨게이트 앞쪽에 스타벅스 곤지암 IC 드라이브 스루점이 있네요. 드라이브 스루점이 있다는 것만 봐도 이 경충대로 쪽으로 차량 통행이 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봐도 굉장히 차량이 많아 보여요. 자, 스타벅스 이 왼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점이죠. 로드뷰 본 김에 곤지암 역 앞에 개발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강선이 이렇게 보이고 이 앞쪽으로 이 넓은 이쪽 땅으로 다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용지 쪽도 한번 볼까요? 야, 이쪽은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역 앞에 상업시설 들어오는 쪽 보면, 자, 역 앞쪽으로 상업용지 쪽이죠. 이쪽에 대단지 아파트랑 단독주택, 상업용지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천지개벽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스타벅스가 이 역 앞쪽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한, 그래서 곤지암 역 주변에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고 국민평형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거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가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 답사 가서 보실 때는 그 당시에 매매 호가나 실거래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곤지암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LG 아파트 있습니다. 곤지암역에서 예계교를 건너면은 요 경충대로 도로변에 있는 LG 곤지암 아파트죠. 222세대 한계동 단지고 97년 사용 승인일입니다. 매매 호가는 뭐 3억 6천, 3억 8천, 뭐 3억 8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33평 기준입니다. 요 LG 아파트 로드뷰를 한번 보면, 요 경충대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 동짜리긴 한데 이렇게 디귿자로 생겨가지고 뭐 두 동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워낙에 큰 도로에 붙어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바로 곤지암역이기 때문에 아주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아파트 있고 길 건너 쪽에 곤지암역이 바로 보이죠. 자, 굉장히 역세권에 있는 LG 아파트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역에서 거리는 조금 있지만 곤지암 중학교, 곤지암 고등학교, 곤지암 초등학교가 있는 학세권 쪽에 곤지암 쌍용 2단지 아파트 있습니다. 곤지암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꽤나 거리는 있어요. 직선거리로만 봐도 한 790m 됩니다. 단지 정보를 보면 총 4개 동 409세대, 2000년 사용 승인일이고요. 101제곱미터 30평 매매호가 나온 게 4억 1000, 3억 8천에 나온 것도 있고 3억 7500, 3억대 후반에서 한 4억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근린 공원도 있고요. 로드뷰로 아파트 모습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쌍용 아파트고 앞에 도로를 따라서 쭉 나가면 이제 이런 시가지로 연결이 돼요. 구시가지긴 한데 뭐 병원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농협도 있고 뭐 없는 건 없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곤지암 역 쪽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나름대로 상권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안과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버스 터미널도 있고 구시가지다 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곤지암 쌍용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구시가지길을 거쳐서 곤지암 역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 터미널도 있고요. 미래에 곤지암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이쪽에 좀 신시가지, 신상권, 아래쪽으로는 뭐 구시가지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쌍용 1차 아파트도 있고 뭐 3주 노블리지 아파트도 있고 몇 개 단지가 있는데 그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는 없습니다. 30평대를 한 3억대 살 수 있다. 이렇게 가격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답사 가셔서는 곤지암 역까지 실제로 한번 도보로 꼭 움직여 보시고, 학교가 이 노곡천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로 도보로 이동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신축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 보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 구축 아파트들도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얘기는 있으니까 매매가 전세가 흐름 잘 살펴볼 필요성도 있겠어요. 자,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곤지암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으로 국도로 움직이게 되면 정말 멀어요. 교통도 헬이고. 하지만 현재도 판교까지 경강선 시간 잘 맞춰 타면은 출퇴근에 무리가 없습니다. 교통 어플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체 시간 없이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경기 광주나 곤지암에서 강남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개통될 GTX-A 성남역과 곤지암 연결, 적극 추진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의 경기 광주 3동 연결,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던 GTX D 노선이 지선으로 빠져서 광주 곤지암 쪽으로 연결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그래도 멀다, 맞아요. 먼 건 맞는데 교통 호재가 많이 있고 3억대에서 30평대 아파트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규모 개발 계획도 있다는 거, 또 신축 분양가를 잘 보고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곤지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째려 보시고 경강선 타고 곤지암 직접 한번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들이 다 반영된 미래에는 분명히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상승해 있을 것이 확실해 보여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 거예요. 자, 곤지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곤지암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곤지암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곤지암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코로나로 자가 격리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목소리도 좀 안 좋고 한데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완전히 목소리 회복해서 더 좋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